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함수 중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함수 중에서 항상 어려운 게 나오면 일단 y는 ax 그러면 살짝 또 문자로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숫자를 갖다 넣으면 y는 2의 x승, 이거 a의 x승보다는 약간 조금 익숙하죠. 2의 x승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의 x승, 그리고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가장 이해하기 편한 방법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항 함수에서도 그랬다시피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게 있고 이제 지수 함수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가 0일 때 2의 영승은 1이죠. 그럼 x가 0일 때 x는 1입니다. 이 점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x가 1일 때는 2의 1승이니까 y는 이 점을 지납니다. 지금은 두 점밖에 안 찍었으니까 직선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x가 2일 때는 여기는 1대였고요. 이제 좀 숫자가 갑자기 커지죠. 4 정도. 그럼 이 점을 지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이 점을 지날 겁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로 엄청 작아지게 되면 0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래프는 약간 직선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헷갈려 하시는 y는 x-2승이다. 이거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얘가 x였으면 내가 참 쉽게 그릴 수 있는데 x-2네. 잘 생각을 해보면 x가 0인 역할을 뭐가 하는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얘가 x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x-2가 0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x가 2일 때 얘가 x가 0의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x가 2일 때 0의 역할을 하니까 0일 때 1이었잖아요. 그럼 2일 때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원점, 이 점에서 이 점이 하는 역할이 이만큼 이동을 했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얘가 y는 2의 x승이 되고 얘가 y는 2의 x-2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y도 마찬가지입니다. y-1이 2의 x-2승이다. 그러면 얘가 y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뭐가 원점 역할을 하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쉽게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원점 역할을 할까? 그러면 x가 2이고 y가 1일 때 얘가 원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점을 그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3번을 그려보면 2,1 얘가 원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 새로운 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장하는 거, 평행 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거 공식을 외우긴다기보다는 원점이 뭐가 원점 역할을 하는 거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 2x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래 것까지 쉽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0보다 작은 값으로 가진 않습니다. 위에 있죠. 아까 그림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 실수 부분으로 그 치역이 설정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위에서는 쌍사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1대1 함수이고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기 때문에 양의 실수 부분에선 그렇기 때문에 쌍사함수가 되고, 그렇다면 역함수가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로그함수라 정의합니다. 이거 역함수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지나고 나면 뭐였지라는 생각을 드시게 되니까 제가 잠깐 멘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x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함수가 a의 x로 갔어요. 이게 지수함수죠. 어떤 f가 있다 치죠. f란 함수에 의해서 x가 a의 x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x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ax란 게 다시 x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어떤 함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ax가 x로 오는 함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러면 얘는 원래 우리는 y라고 썼어요. y를 왜냐하면 ax승이라고 썼었으니까. 이 y가 새로운 뭔가로 x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ax는 잠깐 잊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g의 y가 x가 되는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할 때마다 그 과거의 경험에 보면 헷갈리시는 게, 우리나라는 함수를 배울 때 y는 fx라는 걸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x는 g의 y라고 쓰면 뭔가 어색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건 y는 fx라 쓰고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겠죠. 이거는 y를 집어넣었을 때 x가 탁 튀어나오는, 그리고 이거를 g의 y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x는 로그 a의 y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x가 ax로 갔다가 다시 x로 돌아오는 이 함수가 되죠. 이게 역함수고, 나중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역시 불편해, 이거를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제 우리 편한 y와 x로 그 이름을 다시 바꾸자.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a의 x라고 쓰는 겁니다. 스토리 라인이 다시 이해가 되시나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x가 ax라는 지수함수로 갔고, 제가 찾는 거는 ax에서 다시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역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g라고 이름을 붙였고, 알고 봤더니 y는 얘가 y였으니까 x가 y로 가는 거였으니까 y를 ax라고 놓고 y에서 x로 가는 함수, 이거를 역함수로 했다. 그리고 그래서 쓰면은 x는 g의 y라는 함수라고 써야 되는데, 보시면 함수가 세팅이 다 됐죠. 이렇게 쓸 건데 함수가 다 세팅이 되고, 역시 우리는 그래도 y는 fx가 잘 와닿으니까 이걸 지수함수라 정의하고, 이제 y는 로그 a의 x, 이 x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 새롭게 그냥 함수의 정의를 내려버린 거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약간 여전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특별히 a가 10인 경우 로그 10의 x는 10의 x승에 대한 역함수라는 얘기겠죠. 이걸 상용 로그라 정의하고, 이거는 자릿수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로그 x 여전히 함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역함수라고 하면 가장 쉬운 거는, 이게 아까 y는 ax라는 함수였다고 하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거울을 바라보시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 어떤 게 역함수다 그러면 y는 x를 하고 약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대칭이 되게끔. 거울처럼 반대편에 비춰지는 걸 역함수 그림이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지수함수의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텐데, 항상 저는 하면 뭘 써먹어야 되거든요. 저거 왜 배우는 거야? 뭐에 쓸모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로그함수를 어디에 쓰는지, 지수함수는 사실은 뭐 제곱 하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로그함수를 어디에 쓰는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그냥 연봉을 제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연봉을 1년 차에 연봉 1,200만 원을 시작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2년이 됐더니 1,400만 원이 올랐고, 갑자기 뭐 200만 원밖에 안 올랐죠. 근데 400이 올랐고, 갑자기 500, 여기서 600만 원, 여기서 거의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갑자기 12년 차에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억대가 되었어요. 20년 차 5억 4,500이 됐는데, 뭐 실제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숫자니까 그냥 숫자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차와 연봉은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을 하면 숫자가 너무 커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선형함수도 아니고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1년 대 1200을 비교하고 20대 5억 4,500을 하면 스케일도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로그 함수를 씌워보게 되면 로그 값이 16.32가 나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연봉에 대해서 로그 함수를 씌워보면 왼쪽에 맨 처음에 연봉을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함수가 나오는데 아래 걸 보면 약간 선형의 직선 형식이 나옵니다. 리니어하다고 하죠. 이걸 바라보면 약간 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연차랑 연봉은 모르겠지만 연차와 연봉의 로그를 씌운 값 사이에는 어떤 선형 관계식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큰 숫자, 스케일이 안 맞는 숫자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로그를 씌워서 선형 관계가 유도가 된다고 하면 아, 본체 값은 어렵겠으나 이거를 로그를 씌울 경우에 어떤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든지 연차가 연봉에 영향을 미친다. 또는 연차가 연봉의 로그 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되게 이쁜 선형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계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하게 지수함수 중에서 아까는 2의 x승, 발음이 이상해서 3의 x승이라 할게요. 이런 것들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수열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속적으로 이자를 주는 경우 이런 걸 계산할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는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값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2라고 정해야겠다. 특별한 숫자입니다. 2. 자연상수 2. 이거 유사한 게 여러분 파이란 걸 아실 거예요. 파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3.14 뭐라고 기억하고 있겠죠. 원의 넓이를 계산하거나 원의 둘레를 계산하거나 이 파이 값을 사용하고 있고 무한소수이면서 분수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것과 똑같이 2라는 숫자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무한대로 보낸 숫자고 이것도 무한소수이면서 실수이긴 하나 뭐 분수로 나타내지 못해요. 얘가 아마 2.7 숫자가 흘러나갈 겁니다. 파이랑 유사하게 어떤 숫자 이걸로 정의하겠다. 왜 정의하지?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얘는 원이라도 구했는데 얘는 뭐지? 얘는 나중에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미분과 적분을 하게 될 텐데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온 함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라는 숫자를 정의하고 자연 지수함수는 2의 x승, 익스포넨셜이라고 하죠. 2의 x승, 이름도 익스포넨셜이라고 하고 익스포넨셜 x, 왜냐하면 2하고 숫자 2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x라 한다. 이게 자연 지수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냥 앞에서 3의 x승 대신에 3의 자리에 익스포넨셜 자연상수한 숫자를 박아놓은 거예요. 뭐 파이의 제곱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익스포넨셜 x. 이 함수가 나중에 가면 굉장히 파워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성격으로는 일단 지수함수니까 0,1을 통과할 거고 항상 양의 함수 값을 갖는다. 지수함수는 아까 그려봤죠. 그리고 볼록함수. 그림을 그리면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볼록함수. 그리고 x가 증가할 경우 엄청나게 큰 값을 갖게 되고 x가 마이너스로 갈 경우에 0보다 작은 값으로 가진 않지만 거의 0으로 간다. 그리고 아까도 그 역함수 하면서 말씀드렸던 치역은 양의 실수값이다. 이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의 파워풀한 성질은 다음에 배우게 되실 거고요. 여기는 그냥 사칙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fxy는 fx 플러스 y승과 같다. 이것은 항상 저는 문자가 나와서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가장 편한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이 얼마가 될 것이냐. 계산을 해보시면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거겠죠. 그리고
2의 3승은 얘가 2의 제곱, 그리고 2의 3승은 2를 3번 곱한 겁니다. 이게 2의 3승. 두 개를 곱하면 하나, 둘, 셋, 넷, 5번 곱했죠? 그럼 2의 5승. 이걸 일반합 시킨다면 2의 x승하고 2의 y승을 곱하면 2의 x 플러스 y승. 심플하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면 이건 아까 풀었으니까 2의 5승이 될 겁니다. 2 더하기 3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2의 2승을 2를 2번 곱한 거를 줄을 3개를 세웠죠. 2 곱하기 2를 이거를 3제곱한 거니까 3번 곱한 거겠죠. 이 세트를. 그러면 총 6번을 곱했으니까 2의 6승.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려, 이거는 그냥 2의 마이너스 6승이 될 거고요. 얘는 계산하시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계산은,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으로 자연상수가 나와서 약간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숫자의 그 곱슬 나열하는 거 이렇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2의 몇 승, 뭐 이런 걸 계산한 거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이 숫자를 적어서 표현을 하면 그렇게 이 부분은 계산은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연 로그 함수입니다. 앞부분에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지수함수가 잘 정의된 쌍사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를 로그 함수로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2의 x승을 익스포넨셜이라고 할게요. 익스포넨셜 x에 대한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자연 로그 함수라 정의합니다. 그리고 원래 로그를 LOG로 표현을 했다면 자연상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어떻게 표기를 해도 약간 차별성을 주는 거죠. 로그와 ln. 그래서 이 함수를 자연 로그 함수라 합니다. 성격을 살펴보시면 지수함수가 약간은 다릅니다. 좌표 평면에서 일단 1,0을 통과한다. 아까 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지난다. 그리고 일단 함수는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읽어보면 정의역은 실수, 양의 실수이고 치역은 모든 실수이다. 그리고 자연로그 함수는 강증가 함수다. 강증가 함수라 하면 항상 x가 y보다 크다면 함수값이 항상 더 큰 거예요. 강증가 함수. 그리고 지수함수가 다른 거. 아까 지수함수는 볼록 함수였다고 한다면 얘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컵이 엎어진 것 같은 오목 함수. 그리고 x가 증가할 때는 엄청 플러스로 증가하고 x가 0으로 수렴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수학은 정의를 내리고 어떤 연산을 약속하고 그 다음 법칙이 있고 세 개를 뭉뚱그려서 편리한 어떤 정리를 만들어냅니다. 정리는 애초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정의와 약속, 법칙에 의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했는데 편하네? 정리라고 하는 건 사람이 편하려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정리를 증명했다면 막 써도 되는 거겠죠. 굳이 제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증명을 해놨다면 전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1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2, 3, 4번을 요래 한번 써보시면 약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자, 로그 x, y는 이거에 대해서 로그 x를 a라 두고 로그 y를 b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x는 2의 a승이 될 거고요. 이건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역함수의 정의. 그리고 y는
2의 B승이 돼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X와 Y를 곱해보면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이 되겠죠. 이건 그냥 위에 거를 곱하기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아까 지수함수, 자연지수함수의 성질 아니면 정리에 의해서 계산한 거, 얘가 2의 A 플러스 B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양변에 로그를 씌워보는 거예요. 로그 XY는 결국에 로그 2의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A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애초에 제가 세팅을 어떻게 했나요? 로그 X를 A라 놓고 로그 Y를 B라 놨었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A 자리에 로그 X를 쓰고 더하기, 그러면 로그 XY에다가 로그를 씌운 값은 이 X가 각각 합셈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약간 사기를 당했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포인트는 이런 걸 할 때 이 부분이에요. 이것만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쭉 나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저 어떻게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걸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1번의 정리는 마음껏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 4번도 누군가 증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껏 쓰시면 돼요. 이걸 공식으로 다 외워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뭐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성격을 이해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쓴 거에 의해서 이것은 로그 2의 4 곱하기 64가 됩니다. 이거는 로그 2의 256이 되고요. 256은 로그 2의 6승, 7승, 8승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값은 8이 되겠죠. 다음 것들도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x 플러스 1은 2의 4승이 되고 얘는 16. 그러므로 x는 15가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뭐 굉장히 어려운 뭐 공식이나 뭐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에 이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숙달이 되었는지, 언제 가서라도 쉽게 써먹을 수 있게 이 로그의 성질을 잘 기억하고자 이런 문제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른 문제들 하나둘씩 계산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성질을 저거를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운다기보다는 결국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시면 문제를 보고 이 앞에 성질을 한번 보고 이걸 몇 번을 쓰면 되겠군 해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하면 약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로그를 배웠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조금 어려운 문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 10%로 연속 복리로 이자를 받는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2배가 될까? 더블이 될까? 굉장히 궁금한 이슈죠. 제가 만약에 10,000원을 저금한다면 10%로, 그럼 이게 언제 20,000원이 되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란 돈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연속복리죠. 연속복리는 뭐 1 플러스 n분의 그게 아니고 이제 2를 배웠으니까 2의 10%, 10%의 연속복리 n년 동안 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2배, 원금 A였으니까 2의 A가 되는 n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A는 뭐 양쪽에 있으니까 상쇄시켜주고 남는 게 2의 10% n, 얘가 2가 되는 거죠. 자, 양변에
자연상수도 배웠고 로그도 배웠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울게요. 로그를 씌운다는 건 로그 값을 취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로그 2의 10% n은 로그 2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팁 하나 드릴게요. 단 얘는 약 값이 0.7 정도 됩니다. 그럼 다 나왔죠? 이건 역함수의 정리에 의해서 이제 얘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10% 곱하기 n은 0.7이 되는 거예요. 그럼 n은 10%분의 0.7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7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게 바로 70의 법칙. 어떤 R의 수익률로 알파%의 수익률로 연속복리를 투자를 했을 때 언제 2배가 되느냐? 그러면 70을 R로 나눠주면 된다. 70을 R로 나눠주면 된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예로 들었냐면 70의 법칙은 되게 엄청난 법칙이고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연상수를 배웠고 역함수의 성질을 위해서 로그를 씌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계산을 했더니 70의 법칙이 증명이 됐네? 그러면 70의 법칙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쓸모가 있지만 나는 70의 법칙 굉장히 간단한 거구나 하면서 이러고 보니까 2도 쓸모가 있고 로그가 쓸모가 있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례로 제가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70의 법칙은 여러분들 마음껏 쓰시고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